안녕하세요. 2021년에 처음 뵙는 거네요. 자, 우리 처음 나가는 거니까 우리 알파벳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소개가 안 됐나요? 자, 저는 영어 기초반 강사 홍성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파벳 익히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한글로 읽고 쓰기를 다 하시죠. 자, 영어는 그쵸, 기본이 되는 문자가 알파벳이고요. 자, 알파벳은 대문자,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26자, 대문자 26자, 소문자 26자인데요. 오늘은 이 대문자, 소문자를 26자 저랑 같이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목차 보시면 오늘 배우셔야 될 것들 나와 있고요. 자,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대문자. 크게 쓴다 해서 대문자고요. 자,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여러분 따라 읽는다는 거는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는 거죠. 저랑 같이 말씀을 해버리시면 제 발음을 못 들으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는 걸로 할게요. 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Z, Y, X, W, V, U, T, S, R, Q, P, O, N, M, L, K, J, I, H, G, F, E, D, C, B, A. 자,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 이제 따라 해보셨고요. 자, 이제 대문자는 여러분들 그 고유명사, 즉 이름이라든지 나라의 명이라든지를 시작할 때 대문자를 쓰시게 되고요. 자, 이제 문장의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대문자를 사용하시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시면 영어 공책은 사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자 국어 시간에 보시면 깍두기 노트, 즉 네모칸 노트 쓰시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사선지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문자는 A서부터 Z까지가 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수업을 하다 보면 옛날 소설적에 배우셨던 알파벳 읽는 거랑 좀 다르다는 얘기를 두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이 V죠. 즉 여러분들 V라고 배우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영국식 발음이 들어와서 V고요. 자, 우리는 요새는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V라고 읽지 않고요. V, 윗니가 아랫니를 지그시 물어주시는 V가 됩니다. 이 앞에 두 번째 철자 B는요, 우리나라의 비읍과 동일해서 윗니슬, 아랫니슬이 맞닿아야 되고요. 이거는 윗니가 아랫니를 지그시 물어주는 바람이 빠지는 V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6번째. 이거 Z라고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식 영어에서는 Z.
좌우로 입이 최대한 벌어져야 됩니다. Z.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얘랑 좀 헷갈린다. 얘 쥐죠? 이건 우리나라 징그러운 꼬리가 달려있는 찍찍찍 쥐 있죠? 그 쥐를 얘기할 때 입을 동그랗게 모아주시죠? 그것처럼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문자를 봤고요. 이제 소문자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걸로 할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 이제 거꾸로 읽어볼까요? Z, Y, X, W, V, U, T, S, R, Q, P, O, N, M, L, K, J, I, H, G, F, E, D, C, B, A.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마찬가지로요. 이거 이제 V라고 읽으시고 이걸 Z라고도 읽으시는데요. 선생님이 이게 금방 V와 Z로 발음이 안 돼요. 자꾸만 V하고 Z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습관화 되셨기 때문에 그러시고요. 계속 저랑 따라 읽으시면서 듣고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대문자는요. 다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으로 동일하게 A서부터 Z까지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이제 단어 들어가시게 되면 소문자를 보시게 되는데요. 소문자는 A서부터 G까지가 동일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죠. 그러면 기본이 되는 데 있나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칸이 기본이에요. 두 번째 칸을 기본으로 두 번째 칸으로만 이루어진 아이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으로 이루어진 아이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칸에서 내려가서 세 번째 칸,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루어진 아이가 있고요. 제가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기를 틀리시는 게 뭐가 있냐면요. 소문자 J예요. 이 소문자 J는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통틀어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다 이용하는 게 소문자 J예요. 첫 번째 칸에서 점을 찍으시고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내려서 굴려주시는 게 소문자 J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칸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 칸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잠깐만. I'm sorry.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날 고전적인 미인은 어떻게 생긴 얼굴형이 미인이라고 했나요? 그쵸. 옛날 미인도 같은 거 보시면요. 얼굴이 상당히 동그래요. 꼭 알파벳 뭐와 같습니까? O같이 생겼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미인인데요. 요새는 이렇게 둥글 넓적해서 소위 옛날 어르신들이 만면우리감이다 라는 얼굴로 되어 있으면 성형외과가 갖고서는 얼굴을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새는 어떤 얼굴이 예쁜 얼굴이죠? 그렇죠. V. 그래서 뭐 V라인이다. 라서 옥수수 수염차 선전도 그렇게 하고요. 박현빈의 샤방샤방에서 보면 얼굴은 V라인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하관이 좁아야지만 사진을 잘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미인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 요새 몸매가 예쁘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렇죠. S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박현빈의 사방시방 노래를 들으시면
몸매. 자, 그래서 보일러에도 S라인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가 이렇게 굴려주면서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라인으로, 일자가 아니라 S라인이라고 해서 X라인 공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머님들, 그 전에 그렇게 몸매가 S라인으로 예뻤는데 이제 살이 쪄서 배가 나와서 예를 들면 중년 아저씨들의 배를 무슨 형이라고 합니까? D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임산부도 D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파벳 D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가정시간에 치마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치마 만드셨어요? 기본형인 H라인. 그러니까 허리와 다리가 일직선인 H라인을 썼어요. 제복 같은 것들, 교복이 다 H라인이죠. 근데 이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는 일률적인 건 좋은데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즉 여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성스러운 거는 무슨 치마라고 하죠? A형 치마, 즉 우리 플레어 스커트라고 하죠. 허리 부분은 이렇게 졸라매고 다리 부분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 상당히 여성스럽죠. 그래서 A라인 스커트라고 우리가 치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자 조금 더 친숙하게 보시라고 제가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알파벳을 배우시다 보면 이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즉 헷갈린다는 알파벳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틀리기 쉬우신 문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B하고 D예요. 영어는 항상 오른쪽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B는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내려 긋고요. 오른쪽 두 번째 칸에서 오른쪽으로 굴려주시는 게 D고요. B고요. 죄송합니다. 자, D는요. 두 번째 칸 왼쪽에서 굴려주시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 긋는 게 D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굴려주는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게 BD.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철자를 좀 더 알파벳을 읽히시라 해서 단어 철자를 읽어보시라고 하면 D하고 D하고를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P하고 Q예요. 근데 P하고 Q도 이제 굴림이 오른쪽 왼쪽, 제가 오른쪽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이런데 P와 Q가 틀리셔서 저한테 야단 맞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P, Q는 잘 구분하시고 BD는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Q로 이루어진 단어가요. 아무리 두꺼운 사전도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Q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제 들 야단을 맞추시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내려 그시고요. 두 번째 칸 오른쪽으로 굴려주시고요. Q는 두 번째 칸 왼쪽으로 굴려주시고요. 두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으로 내려 긋는 게 Q입니다. 자, 이렇게 B, D, P, Q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그 굴림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M하고 N인데요. 자, M은 두 번 굴려주시고요. N은 한 번 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굴림이 몇 번 되는 거냐에 따라서 헷갈리시기도 하지만요. 발음이 M이니까 미음 받침 M이고요. N은 니은 받침이니까 N이라서 발음하는 거에 좀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틀리기 쉬운 문자 익히기 두 번째. 자, 앞에서는 정말 헷갈려서 그런데요. 얘네들은 헷갈릴 것 같지 않은데 4번의 F하고 T예요. 자,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밖에서 우산을 쓰고 오셨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우산꽂이에 꽂으셨을 때 그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죠. 그게 바로 F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내려 긋고 굴려서 내려 긋고 두 번째 줄에서 막아주는 게 F. 자, T는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으로 내리시면서 굴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막아주는 거. 제가 다시 쓸게요.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내리시면서 굴려주시고 두 번째 줄에서 막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의외로 F하고 T하고를 많이 헷갈리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쓰는 게 거꾸로거나 반대로 해서 헷갈린다기보다는 대문자, 소문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게 소문자 I, 대문자 I고요. 그 옆이 소문자 L이죠. 근데 보시면 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문자 I를 그대로 소문자 L처럼 이렇게 내려긋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시계를 보시면은요. 아라비아 숫자로 써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로마자표 숫자로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로마자 숫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아래를 저는 이렇게 막습니다. 이게 대문자 I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동일한 문자인데 소문자 대문자의 획수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온 거거든요. U는요. 대문자 U는 한에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써주셔야 되고요. 소문자 U 같은 경우에는 내려서 굴려주시고요. 다시 막아주시는 거. 2획으로 들어가는 게 소문자 U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 6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좀 봤고요. 너무 짧게 알파벳을 봤기 때문에 나는 알파벳 잘하는데 그래서 좀 지루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짧아서 선생님 잘 아직 감이 안 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동영상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다시 보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안 가시거나 너무 빨랐다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요번서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퀴즈가 있어요. 매번 수업 끝나면 퀴즈가 하나씩 나가는데요. 그 답을 저랑 같이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것 중에 답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답을요. 복지관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복지관에서 복지관 사무실에서 취합을 하셔서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퀴즈는 저한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복지관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요. 알파벳은 총 몇 글자로 이루어졌을까요? 대문자 몇 글자, 소문자 몇 글자. 합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대문자도 소문자도 동일하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개수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합쳐주시는 게 아니라요. 원래 알파벳 하면 총 몇 글자죠. 그 답을 써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날 때는 see you next time이라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라고 인사할게요. 자,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